예, 정치하는 언니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님,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장동혁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미래비전 설명회 연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쇄신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공천에 있어서도 새로운 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습니다.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가서고 당원분들의 마음을 얻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년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에 대한 혁신, 뭐 공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울리지가 않는 게 아직도 윤석열과 절연을 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요 이제 발표 설명회에 들어가지 않겠죠, 내용이 또? 그러니까 미래비전 설명회라고 하는데 그럼 비전을 위해서 그렇죠. 보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결국에는 지방선거 이제 시즌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천, 어떤 인물을 당 내에서 쇄신파로 후보로 선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럼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말 쇄신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백도하는 전환길, 백도하는. 뭐 고성국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구구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의 룰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물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매우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쇄신안에 대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뭔가 안녕, 단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1월 16일 날 1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판결이. 예. 그때 어떤 형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아하. 그래서 아주 중형을 받으면은 당연히 단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각보다 가벼운 형을 받는다? 그랬을 때 또 엄호하거나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제일 원하는 것은 단결, 화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분열을 원하지 않는데 한동훈만 빼고 예. 일단의 걸림돌은 한동훈은 치우고 나머지는 단합한다는 기조는 명확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 비전의 쇄신안이 지방선거 앞으로의 공천 방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표의 쇄신안이 과연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공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틀린 상황에서 무슨 비전 설명회 이런 거 한다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쇄신 하겠다 뭐 얘기는 하는데 일단 시점 자체가 이번 주 내로라는 것도 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예, 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윤석열 체포 방해 심판이 1월 16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시점은 재판을 보지도 않고 그 전에 하겠다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게 윤석열과의 절연을 생각을 했으면 1심 판결을 보고 나서 좀 입장을 선회하는 어떤 이렇게 시점 이렇게 전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예 이전에 한다는 거는 절연은 아예 생각도 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상대로 박빙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후보가 거의 오세훈 후보 하나 정도인데 예. 이 사람이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데 파격 공천을 얘기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대충 봐도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다. 쇄신안에서 윤석열과의 절연이나 사과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 나올 것 같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 대통령 신년 인사회도 패싱을 하고 MB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MB가 아예 수구보수하고 절연을 해라. 안 그러면 이제 퇴보다 뭐 이런 얘기하고 통합 강조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장동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그날 신년 할애 안 간 것만 해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그렇게 오부여인 모이는 큰 그 모임에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또 이거를 배제하고서는 본인의 마이웨이를 했느냐. 예. 그것도 비판할 마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면피성으로 MB라도 찾아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MB 결국에는 MB 다음에는 박근혜 찾아가겠죠. MB가 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지금은 때가 우리가 화합해야 되고 단합해야 되고 107명의 의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화이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수구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퇴보지. 아 이거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서나 수구보수는 퇴보예요. 그렇죠. 당연한 그렇죠. 얘기인데 왜 하필 장동혁 당대표가 신년에 인사로 왔을 때 그 부분을 말미에 언급을 했느냐. 당신이 지금 수구보수로서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쓴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받아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은 치우고 가야 된다라고 아하. 하는 당당한 본인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MB와의 만남은 별로 득점 포인트는 안 된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득점 포인트는 아니다. 기분은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 MB랑 아유. 악수를 할 때. 기분은 좋아 보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갈 때는 굉장히 MB가 그 전에 네. 굉장히 뭐 이 필리버스터도 하고 하면서 잘했다. 뭐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어허. 됐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좀 화합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했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MB를 만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아, 어떤 기분이 그런 좋았어, 아주. 힘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얘기하는 거는 너 그렇게 가면 수구 보수가 되니까 수구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퇴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MB를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너무 충격적인데요. 예. 보수 언론지들도 지금 이대로 장동혁 대표가 쭉 가면 보수 세력이 지방선거에서 처절하게 질 거다 예.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오세훈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무성, 유승민 등 인사들도 보수 대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뭐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 굉장히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여기서 MB도 MB고 한데 오세훈 시장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하시죠. 서울시 지금 의원이시니까. 그 오세훈 의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좀 절연 좀 해라. 네, 뭐 참을 만큼 참았다 예, 뭐 참을 이런 만큼 얘기를 참았다. 하던데 저는 조금 참을 만큼 참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오세훈 시장이 뭘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난 25년 3월만 해도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대선 때 내란에 가다만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를 하니까 같이 막 쪽방총도 가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보 자체가 내란에 대해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굉장히 초반에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 행보에서는 윤석열과 절연함이 없이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극우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절연을 얘기한다는 것도 솔직히 굉장히 속보인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준석도 만나고 곧 안철수도 만난다고 하는데 뭐 글쎄요 이참에 안철수 의원도 왠지 장동혁 대표한테 걸림돌로 찍히는 거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이게 이제 국힘이 뭐 이제 오세훈이 이렇게 절연해라 뭐 이렇게 참을 만큼 참았다 이 멘트도 그렇고 나경원은 좀 장동혁 옆에 붙은 것 같고 일부는 또 이제 좀 척을 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노선들이 조금씩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내부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발언을 하고 그 파가 이렇게 갈림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요? 것이죠.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선거 공천 그 전략위원회에서 7대3 룰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5대5도 고려는 해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고위에 올린다 그런 거잖아요. 7대3으로 돼야지. 그리고 내가 오세훈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고 공식적인 발언도 했잖아요. 방송에 예.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대표가 룰을 정하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두둔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비상계엄과 탄핵과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맨 앞장서서 윤석열을 지킨 게 나경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의 그런 기득권과 야합할 수밖에 없는 나경원의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세훈 시장이 왜 그럼 참을 만큼 참았냐? 그리고 지금 이제는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 신년에 여론조사가 한 5개 정도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아니 정말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렇죠. 네. 정원호 우리 구청장께서 박빙으로 접점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자기가 지금으로서는 이제부터는 시작인데 선거의 시작인데 이렇게 스타트 라인에서 약간 뒤처질 것 같은 불리한 상황은 결국에는 당 때문이다. 20%의 지지율밖에 안 나오는 국민의힘 때문에 본인이 탄력 못 받고 결국에 그럼 지선에서 안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면 서울시장이든 모든 지선 다 폭망한다.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든 이 중도의 표심을 가져가기 위한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부에서는 이제 공격 들어와요. 막 여러 가지 그 구구의 사람들 뭐 김민수부터 해가지고 장해찬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오세훈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공격 들어오기 후보가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새 벽두부터
당 내에서는 여전히 분열 갈등, 그리고 장동혁의 그런 자강론과 뭔가 그 마이웨이파, 그리고 이제는 쇄신해야 된다는 파가 아마 쭉 나눠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사실 여러 선거를 지켜봤었는데요. 딱 패전지의 패전지의 네. 모습이에요. 예. 아, 정말 그 오합지졸처럼 막 움직이는 게 아주 보기가 재밌는데 예. 나경원 의원이 저는 그 오세훈을 이겨보고 싶다는 인터뷰를 보고 나서 굉장히 그거 보셨죠? 예. 그 의아하더라고요. 의아하게 한 게 보통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면 본인이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서 뭐 민주당을 이기고 어떤 서울시가 되겠다 뭐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후보를 지명하는 게 맞는데 오세훈을 이기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이 얼마나 불란한 상태냐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해도 열심히 또 장동혁 열심히 뒤를 챙겨줘도 글쎄요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도 헛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네. 했냐면 혁신 인사, 파격 인사를 하겠다 그렇죠. 그랬거든요. 자강론을 하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세우는 게 어디 봐서 파격입니까? 11년에 이미 후보로 한 번 했거든요. 낡은 선택이지 절대 파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명분 지킨다 한다면은 글쎄요 나경원 의원이 허물키지 않을까. 이 장동혁 당대표 이 발언 때문에 그러시나 봐요. 새 인물로 인적 쇄신을 하고 파격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얼마 전에 어떤 한 보수 무슨 유튜브에서 오세훈만큼은 이기고 싶다 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고지에 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 예. 거고 지난번에 그 지선에서도 명태균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봤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하여튼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연판장 돌리고 그러면서 당대표도 안 되고 원내대표 이후에 그런 성과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5선 했는데 그 다음 총선에서 6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하. 결국에는 뭔가 한 단계 높은 예. 뭔가 서울시장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껌껌이 그동안 본인의 시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내가 열심히 윤 어게인을 지켜서 결국에는 당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그래서 그 지지세를 엎어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경쟁자가 오세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걸 것이다. 예. 장동혁의 선택은 누구일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장동혁 당대표의 이제 멘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 이거 누군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동훈. 단계 게시판 관련한 그 조사 결과도 내놨고, 아직 윤리심판위원장은 정하지는 않았는데, 친한계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제거하겠다 요 얘기인데 네.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엔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장동혁 사실은 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첫 선거는 무조건 여당이 사실 좀 유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 대표들이 사과도 하고 석고대죄도 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대통령이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차피 지방선거 진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더 다져서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자기의 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을 보는 거 아니냐. 이미 본인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 대선을 보고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거 아닌가 싶고 제 생각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든 축출하고 싶은데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뭔가 계속 흠집내기를 하고 어떻게든 좀 긁어내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누가 나가나 한번 보자. 그래서 끝까지 서로 이렇게 계속 긁으면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긴 하지만 인지도나 여러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비해서 규모가 아직도 체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 아마 한동훈 대표를 먹이 삼아서 계속 몸무게 체급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입지 굳히기 위해서 네, 지방선거는 행보를 보이고 관심이 있는 것이다.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선을 지고 나면 장동혁 당대표가 그 입지를 넓히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의 생각에서는 한동훈이 있어야 지선 이기는 거야? 라고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장동혁한테 한동훈은 본인의 미운 털이거든요. 그럴 때 빨리 미운 털을 제거해 버려야 이제는 우리가 개혁하고 쇄신하면서 지선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처음 당대표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라는 그 당내의 걸림돌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거듭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고 윤리위원장 아직 임명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단계에 대한 것들이 처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이제 5개월 남은 지선 동안에 한동훈이 어떤 방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어허. 그때 뺄 정말 살생부 카드를 아직까지는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아. 그것을 미리 써버리면은 오히려 여론의 반발을 사거나 아니면 친한계나 아니면 김종혁 최고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적으로 오히려 그리고 당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슈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포텐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래야 이 친한계든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든 반발을 대놓고 어허. 들이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장동훈 대표는 본인 중심으로의 그런 지선을 챙겨 나가고 그랬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공고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최후의 보루로 한동훈 단계 논란에 대해서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